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전국에 비해 남가주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 통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4명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항 적체 화물은 줄어들고 운송난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물류난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15살의 학생이었습니다. LA 부근 빅베어 리조트가 이번 주 개장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와 롱비치 항구의 화물 적체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운송난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먼저 집중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남가주는 여전히 안정적인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오미크론 변이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LA 카운티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843명. 연휴의 여파로 검사 수가 적은 것도 있었지만 최근 3일 연속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양성 판정률이 지난주보다도 0.3% 떨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코로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까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노양병원이나 양로원 같이 감염에 취약한 곳을 방문할 때에 대한 규정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우려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선 LA 국제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보건국은 부스터샷 접종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LA 카운티 주민은 74%, 이 중 돌파 감염률은 1.26% 정도입니다. 보건국장은 우선 오미크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만큼 부스터샷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는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거주 40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10월 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의 접촉자 추적 과정에서 지인 1명과 동거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변이 의심 관련 확진자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인은 부부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와 지인 등 3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검체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45명에 대한 추적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의심 사례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국 방역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별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계속 평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 외에 입국 제한 국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더 많이 확산됐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오미크론 감염을 보고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 측이 지난달 19일에서 23일 사이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e asked them to send us the suspicious samples so that we can check it. So basically, the 19th of November is now the earliest date. 유럽연합이 남아공의 보고 이후 급히 국경을 통제했지만 이때는 이미 오미크론이 유입됐거나 발생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에선 현재까지 10개 나라에서 42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고 6건은 추가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에선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4만 7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각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실내 행사에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6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이탈리아는 다시 이를 복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22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영국은 다음 달 말까지 18세 이상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모두 18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일본 당국이 나리타 공항을 통해 지난 28일 입국한 3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적의 이 남성은 입국 단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최종 확인된 겁니다. 医療機関において隔離をされている発熱という状態になっております。この方はナミビアの外交官で 유럽에선 벌써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소속 선수 13명이 집단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남아공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eles tinha feito a vacina. Eu volto a dizer, não quero dizer nada, porque nós sabemos que a vacina não é 100% efetiva. 이탈리아에선 첫 오미크론 확진자 남성의 가족이 감염된 데 이어 이 남성이 입국 후 확진 때까지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한 것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된 나라는 모두 19개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부스터샷, 추가 접종 기준을 서둘러 바꾸고 있습니다. 영국은 40세 이상에게 권고했던 추가 접종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스테판 방셀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새 백신을 공급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증해봐야겠지만 기존 치료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존 백신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월 말입니다. 넉 달도 안 돼 기존 알파 변이를 압도하고 영국에서 우세종이 됐고 160개 넘는 국가에 퍼졌습니다. 델타가 알파를 압도한 이유는 전파 속도가 더 빨라서인데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나온 2주 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나왔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걸로 분석되면서 치료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미국 제약사 릴리의 항체 치료제 2종류를 실험했습니다. 세로축이 잘 안 들을 확률인데요. 높을수록 안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치료제 E484가 있으니까 거의 잘 안 듣고요. 두 번째 항체 치료제는 K417이 있으니까 거의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E484, K417 둘 다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항체 치료제는 조금 더 잘 듣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기존 변이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머크와 파이자가 만든 먹는 약, 그야말로 논란입니다.
파이자 CEO는 잘 듣는다고 말했죠. 왜냐? 먹는 약 목표 지점은 오미크론 변이 부위가 아니라서 효능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 보건국 목표 지점도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약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증 환자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스테로이드하고 산소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건 변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 위험성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살펴 치료약 지침을 새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 본격적인 실험은 아닙니다만 우선 초기 실험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는 것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김희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리 제네론사는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실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능력을 약화하거나 없애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슷한 방식의 일라이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에 이어 항체 치료제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대응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know everything we need to know yet about the Omicron variant, but we know that vaccination is a safe and effective way to protect yourself from severe illness. 오미크론 변이의 경제가 출렁이면서 미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백악관은 오미크론 대응에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가용 자금을 파악하는 등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어제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52포인트, 1.86%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5%, S&P 500 지수도 1.90% 추락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일찍 종료하겠다는 발언도 오늘 증시에는 악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와 롱비치 항구에 적실했던 화물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 부족 현상도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물류 대란이 해결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와 롱비치항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선박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항만청은 LA와 롱비치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수가 이번 달 초만 해도 90척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0척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병목 현상이 30% 이상 개선됐고 선적 가격도 25%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러킹 업체들이 컨테이너 운반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운전사 임금을 30% 정도 인상하며 운전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사를 충분히 확보한 트러킹 업체들은 운송난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운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9,000불? 네, 5, 6개월 전부터 막 물량을 쏟아지고 드라이버는 없으니까 몸값이 막 올랐습니다. 물류 대란의 해소 기미가 보이자 컨테이너 해상 운임도 잇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빨 서부행 운임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컨테이너당 14,1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순부터 물류 공급망 대란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는 조심스럽게 내년 한 6, 7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소매업체와 생산기업 등의 최고 경영자에게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와 롱비치항의 화물 적체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시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도 또 연기됐습니다. LA 시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적체된 컨테이너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태료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LA시는 화물 해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벌금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낮 미시건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체포된 용의자는 15살 학생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학생입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셔리프국은 오늘 오전 9시 51분쯤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3명이 숨지고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한 지 5분 만에 체포됐고 학생들은 인근 상점으로 대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20여 발의 총성이 울렸고 여러 개의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LA 부근의 빅베어 리조트가 이번 주 목요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빅베어 마운틴 리조트는 시즌 패스 소지자는 목요일, 미소지자는 금요일 각각 개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기온이 20도대로 내려가면서 눈을 만들기에 좋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지난주 개장하기로 했던 레이크 타호의 슈가볼 리조트는 개장이 연기됐습니다. 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모레쯤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 측과 직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구관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의 내용을 확인한 외교소식통은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비핵화 또는 주한미군에 관한 문구는 선언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구를 한미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좀 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을 하는 것이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북 설득에 나설지 한중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합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미주 팬문학 출판 기념회와 시상식이 열립니다. 강신용 국제팬 한국본부 미서부지역위원회 회장은 용수산 식당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올해 문학상 수상자는 두 번째 수필집 국물도 없는 여자를 펴낸 김성옥 수필가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12월 12일 한우 커뮤니티 합동음악회가 LA 한길교에서 열립니다.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앤 합창단은 우리의 이웃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문화 교류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주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리스트 데이비 강과 피아니스트 레오나드 헤이스, 바이올리니스트 에반 라페, 성악가 크리스토방 씨 등 라크마 장학생으로 선정된 4명의 음악 학도들이 협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뉴저지 한인 명품점 2곳에 때강도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유명 쇼핑몰에 위치한 한인 운영 명품점 2곳이 지난 26일 오전과 야간에 흑인 절도범들이 들어와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가방에 수백 달러씩 하는 고급 의류를 넣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 최악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벨링햄 등에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차례 워싱턴주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전망이어서 당국은 홍수 경보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우마베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시공원 여가국은 결제를 먼저 해야만 예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업데이트됐다며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태를 줄일 수 있고 노쇼로 인해 공원 입장 기회를 빼앗기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와 롱비치 항구의 적체 화물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컨테이너 병목 현상이 개선되면서 벌금 부과 조치도 또다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송난까지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업주 여러분, 조금만 함께 힘을 내면 연말 대목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